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용도구역.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가 사자이니까 사업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로 시작하는 구역이 먼저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으로 시작하는 거.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관리 예우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지금 저는 이 인문서 하루 완성을 7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다 해놨거든요. 나 강의 다 끝났어. 그래서 제가 하자는 것만 해야 돼. 수업시간에 다른 거 놓아두고 수업시간에 하는 것은 100%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기본서 들어갈 때 탄력을 받아서 그대로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국도에서 여기서 딱 출발하면 부산까지 출발한다면 어디까지 제가 하는 걸 갖다가 해놓냐면 톨게이트 통과하는 데까지만 내가 지금 11월 12월은 거기까지만 안내를 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 과속을 하려면, 우리 속도를 내려면 과속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인문서 하루 완성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속도를 갖다가 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데 보지 말고 6페이지를 봐요. 6페이지. 6페이지 봤어요? 6페이지 딱 보면 우리 용도 지역이라는 게 딱 나와요. 아무것도 질문하지 마. 용도 지역이 뭔지 이거 다 설명할 거야. 이제 이 용어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일단 나중에 다 설명해요. 용도 지역이 뭔지.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왜?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시간 낭비야. 자,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우리 전 국토를 갖다가 쓰임새를 밝혀요. 그 쓰임새를 밝히는데 4용도 지역으로 밝힙니다. 4개의 용도 지역으로 크게 밝혀요. 용도 지역으로. 그러면서 21개로 세분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나눈다는 뜻이야. 세분이라는 말은 나눈다는 뜻이지 중복 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나누는 거야. 어떻게?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세분한다는 말. 다시 머리를 갖다가 눈, 코, 입으로 또 나누는 거야. 이런 내용이라고. 자, 4용도 지역이 있는데 4가지 용도 지역이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지금 인문서 과정에서는. 따르세요. 그냥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관농자. 따라서 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4용도지역 시작. 도시지역. 도관농자 하면 어떡하라 그래. 4개 용도지역이 뭐냐 하면 자세히 얘기해 줘야지. 참, 시험 문제가 도관농자로 나와? 다시 이제 속으로 도관농자 하는 것이고, 이거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글자 안 따는 게 원칙.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첫 글자 따서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다음에는 첫 글자 안 딸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의 땅이 나왔는데요. 이게 땅이 뭐 여기에 자연녹지 땅이 저렴하게 나왔다는데 그것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도관농자. 도시적이지. 주상공록. 녹지는 보생자. 어디 갔어요? 어디 가라 그래? 다 팍팍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래, 첫 글자 나중에는 안 딸 거야. 기본서 할 때는 너무 유치해서.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자, 우리 4용도 지역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안 보고 4용도 지역 크게 4가지 용도 지역으로 나눠요.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학원 있는데 도시지역입니다. 자,
관리지역이라는 것 자체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리돼요? 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이해하세요.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농사도 짓죠. 그리고 농사 짓는 거니까 논밭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자, 이건 수풀림자를 쓴다고요? 수풀림자 임야입니다. 임야 산이죠. 산입니다. 산.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금 큰 틀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전 국토가 4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네 가지 4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은, 가장 큰 이 용도 지역은 전국토 면적에서 대부분의 용도 지역이 가장 큰 면적이 어떤 용도 지역이 가장 크겠어요? 면적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장 클 것 같죠? 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지역이 우리 4용도 지역 중에서 전국토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일 것 같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산이 많으니까. 잘 봐요. 산이란 말은 어디 있어? 농림지역이라고.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06년도 조사에 의하면 지금은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도시지역이 15%, 지금은 16.8%가 됩니다. 지금이 자꾸 늘어나죠. 도시개발 사업 하잖아요. 관리지역이 25%, 옛날 거를 보는 거예요. 농림지역이 약 50%입니다. 지금은 약 한 47.8% 정도 이런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11.2%인데 10%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15%, 25%, 50% 이게 바로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이 가장 넓어요. 왜? 우리 임야는 산이라는 건 전국토 면적에 있어서 약, 예전에는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70%라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65% 정도가 산이에요. 전국토에. 임야입니다. 그리고 가도 산이죠. 논밭 있죠. 이게 가장 넓어요. 그래서 전국토 면적에서 가장 넓은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정의를 이따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또 잘 나온다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정의가. 자, 4용도 지역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 도시지역은 다시 4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이 되어지는 거야. 중복 지정이 아니에요. 내용 이해 가요? 나눈다는 뜻이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따라서 합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첫 글자 따지, 다음부터는 1월부터는 제가 첫 글자 안 따요. 따르세요. 주상공록, 주거지역. 따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자, 안 보고 도시지역을 갖다가 주상공록으로 나누죠. 시작.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우리 도시지역을 네 가지로 세분한다. 시작. 잘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택 짓는 거고, 상업지역 상가 들어올 거고, 공업지역 공장 들어올 거다. 이 부분이 개발 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 이용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숨 막히지. 그래서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녹지지역을 조성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보존이고 요건 개발 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고, 자,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더 나눈다는 뜻이에요. 중복 지정이 아닙니다.
세분한다 요 내용에 이렇게 자 그래서 뭐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생계로 잡아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보생계, 보생계,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관리지역 세 가지 시작. 다시 한 번 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우리 땅이라든지 얼, 기상 이런 건 보존이라고 하지 않고 보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보존하세가 아니고 보전하세에 걸리는 거죠. 얼이나 기상, 땅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객관적인 개체인 이 물건 따위는 보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무조건 우리 국토기법률에 나오는 것은 보존이 아니고 보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물건을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땅을 보존한다, 국토를, 영토를 또는 얼, 기상을 보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보존한다가 아닙니다. 이거 정리하고 자, 잘 봐요. 여기 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꼭 출제가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출제가 안 돼요. 꼭 법령상 이렇게 출제된다 그랬죠? 법령. 이 법령이 뭐냐? 맨 위에 이제 법이 있죠.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이나 법률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 각 부령을 얘기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국토교통부령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법하고 여기까지를 0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령상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조문을 보면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법조문입니다. 그 밑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세분되어지는 것이 나와줘요. 이해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이라면 여기까지만 내야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냈다면 이의제기에서 전원정답 처리해.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냐면 꼭 시험 문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출제하겠다 이 내용이야. 뭐 말인지 이해가? 항상 그렇게 떠. 도시개발 법상 이렇게 안 떠요. 도시개발 법령상, 건축 법령상, 농지 법령상 이렇게 뜨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겠다 하는 내용이야. 자, 우리 주거지역은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을 보면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이 되어집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복 지정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해요? 나눠진다. 더 나눈다. 자, 이게 전일준으로 나눠져요. 전일준 이렇게. 자,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중일 근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일 근육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전일준이다 이렇게 나눠져요. 전일준. 자, 봐요. 이 전일준이 두 번 나오죠. 전일준 씨가 주거지역에 거주하면서 공장지역이 있는 이 공업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다. 그래서 전일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이렇게 세분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보생자로 갈 겁니다. 보생자 이렇게 갈 거예요. 보생자. 일단 따르세요. 주거지역, 전일준. 따르셔야 돼요.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 주거지역 세 가지 시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시 한번 세 가지 시작. 옳지. 자, 상업적입니다. 따르세요. 중일근육, 중일근육,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일근육. 네. 자, 제가 이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요거 이제 그림책에도 나와 있고 여기 인문서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디에나 다 나오는 내용인데, 자 잠깐만요. 제가 우리 뭐 여기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 공부라는 것 자체는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필기를 하든지 필기를 안 하든지 저는 타출을 안 해요. 예.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나는 필기 안 하는 게 편하다, 한번 듣는 게 편하다, 한번 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말이죠, 필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잘 듣습니다. 다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맨 앞에 앉으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천호동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아주 한 17년 됐네요. 17년 전에. 근데 강의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그분이 1, 2등을 차지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빽빽하게 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이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쓰든지 쓰지 않든지 간에 자기 취향대로 해요, 공부는. 그런데 설명은 놓쳐서는 안 돼. 내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면 빡 쓰는 건 놓아두고 들어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설명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상업지역 네 가지로 이렇게 세분하죠? 더 나눈다는 거야. 중복 지정이 아니에요. 자, 나누어요. 자, 그래서 상업지역은 네 가지로 나눠지죠? 시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야? 유통상업지역이야? 유통 해버리면 국밥집 돼. 아세요? 지금도 사나? 27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복도 많아. 제가 대구에서 한 5년 강의한 적 있어요. 5년간. 대구는 동대구역에서 딱 내리면 거기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쫙 나오는데, 대구는 말이죠, 고속버스 터미널이 특이해. 회사마다 달라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도시나 고속버스 터미널 하면 뭐 10시 차, 10시 10분 차, 10시 20분 차 이렇게 해서 쭉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뭐 10시 차는 금호고속, 10시 10분 차는 중앙고속, 뭐 이렇게 한전고속에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대구는 회사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달라요. 내가 금호고속 타고 싶다면 금호고속 회사를 가야 돼. 이게 한진고속을 타야 되겠다면 한진고속으로 가야 되고, 중앙고속 타야 되고 중앙고속 타야 되고 이렇습니다.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진고속 바로 맞은편에 국밥집이 있어요. 그게 유통국밥집이에요. 거기 제가 가장 잘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주 몇 개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유통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뚱뚱하고 뭐 이런 사람이 와요. 근데 아들이래, 큰아들. 똑같이 생겼어. 유통씨하고. 자, 다시 상업지역 네 가지입니다. 시작. 유통상업지역에서 이 네 가지죠. 자, 시험 문제는 이 내용은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선에 그치냐면 이렇게 나와요. 국토기법령상 상업지역이라 하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으로 구분한다. OX. X. 준상업지역이라는 말은 없어요. 준이 들어가는 건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만 해당 사항이야. 자, 여기 공업지역. 자, 따르세요. 공업지역 세 가지. 따르세요. 세 가지까지. 전일준,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세분할 수 있다. 자, 녹지지역 보생자입니다. 따르세요. 녹지지역 세 가지. 보생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 시험 문제 이거 봐요. 녹지지역은 법령상 녹지지역이라 하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OX, X. 계획이란 말은 관리지역. 보생계, 보생자, 보생자, 보생계. 잡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별표 치는 부분은 꼭 시험 문제로 직결. 그러니까 별표 치는 부분은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봐요. 지금 봐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별표입니다. 별표인데 별표 치는 부분은 내용까지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는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양호한 보호에 걸립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조성에 걸려요. 이겁니다. 자, 봐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전자, 양호한에서 양자, 보호 이렇게 잡아갈 거야. 전양보호. 일편리 조성. 사무 직원을 갖다가 뽑아놓으면 전부 다 한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편리함을 조성해 주자. 그래서 전양을 보호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따르세요. 전양보호, 일편리 조성, 전양보호, 일편리 조성, 전양보호, 일편리 조성. 가장 시험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많은 게 흔한 게 이거예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내용이 이 내용이 크로스됩니다. 바꿔줘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눕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2종, 3종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볼 거예요. 교재를 봐요. 교재. 책을 봅니다. 6페이지. 자, 제일 밑에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나오죠. 전용주거지역 전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양호한 보호에 걸립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양호한 보호 잡을 수 있겠어요? 동그라미 치고 전양보호입니다. 단독주택 중심이죠. 단독주택에 네모 딱 엮고 양호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쳐요. 전양보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봐요. 자, 공동주택 네모 딱 엮고 2종은 공동주택이죠.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양호보호, 전양보호 잡을 수 있겠어요?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고 대답하세요. 전용 주거지역에서 아파트의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OX.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말이야. 틀렸죠? 이 중에 들어오잖아. 아파트 들어올 수 있어요. 아파트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파트 못 들어온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틀렸지. 아파트 들어올 수 있어요? 에? 어디에 들어와요? 2종에 들어오잖아. 공동주택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뭐냐 하는 거야.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야.
올해 시험 문제 나왔어. 올해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강의했어요. 합격하시는 분들 75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알려준 거에 다 나왔다 그러고, 떨어지신 분들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1년 내내 내가 놀았어? (60점) 밑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희한해. 그거 희한하다니까. 아무리 안 나오려고 그래도.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3번. 1편리 조성이죠. 편리한 조성, 편리한 조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저층주택 네모였고요. 가로 열고 4층 이하. 4층 이하라는 말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 건축행위를 하여야 한다 해서 법령에서 규율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법령에서 규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냥. 자, 4층 이하로만 들어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라고 써놨어요. 여기서 저층주택이라면 몇 층 이하를 이해해야 한다? 4층 이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머지는 층수에 대해서 법령에 규율한 바 없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입니다. 중층주택 네모. 자, 편리한 조성 나오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입니다. 중고층 주택 네모. 중고층이 믹스된다는 얘기죠. 자, 편리한 조성이죠. 자, 잘 보고 대답하세요. 보고 대답합니다. 시험 문제 가장 흔한 게 이거예요. 보고 대답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함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 X. O 맞죠? 왜 느닷없이 똑같으니까 이상해? X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읽고 있어? 이대로 나오면 맞는 거야? 다시 갑니다. 다시 잘 보세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 X. X 저층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죠?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 함은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O, X. X. 전향보호지 1편리 조성이고 내용 바꾸지면 안 돼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 또 최근에 전향보호 1편리 조성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준주거지역 갑니다. 준주거지역 잠깐만요. 여기 봐요. 준주거지역에서 준이 들어가면 준공업지역의 준과 준주거지역의 준 딱 두 번 나옵니다. 자, 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본래의 기능에다가, 본래의 기능입니다. 본 기능이죠. 본 기능에다가, 본래의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 알파가 상업 업무의 시설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앉힐 수 있다. 자, 준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본래의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의 기능이 보완됩니다. 플러스 된다. 자, 따라서 준주거지역이다 하면 주거 기능에다가 뭐가 플러스 된다?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별표 안 쳤잖아요. 자, 보자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뭘 또 책에 또 쓰고 있어. 자, 여기 봐요. 여기 설명 드려야 돼. 설명. 준공업지역은 본래의 기능에다가 본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알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업과 상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사무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요. 업무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근로자들에 있어서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주거 기능이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주거 기능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가 되어진 거야. 유일하게 공업지역 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준공업지역. 자, 상식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었던 공업지역은 100%가 준공업지역만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그가 개발이 돼서 그곳이 우리 아파트로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다. 지금 서울은 공업지역이 없어졌죠? 전부 다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주거지역 한번 봐요. 6번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본래의 기능, 주거기능이죠. 밑줄 긋고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의 상업기능 밑줄, 업무기능 밑줄. 상업 업무의 기능이 플러스된다. 본래의 기능에다가. 자, 상업지역 보세요. 중일 근육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다. 요 정도. 내용까지는 알 거 없고. 자, 8, 90 묶어요. 자, 8, 90 묶어놓고 공업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게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죠. 전일준 나오죠. 자, 전용 공업지역 보세요. 주로 중화공업과 공예성 공업. 밑줄 한번 딱 긋고. 자, 중화공업이다, 공예성 공업이다 하면 무슨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나와요? 별표. 일반 공업지역 별표입니다. 나 이거 별표 이제 세 번째 별표하는 거예요. 일반 공업지역. 아, 이거 중요하다. 내용 잡아야 된다. 일반 공업지역 별표 쳤어요? 자, 한번 일반 공업지역 읽어요. 시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밑줄 긋고 별표 다시 한번 치고. 자, 따르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반 공업지역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한번 일반 공업지역 하면 용어의 정의가 뭘로 나와야 된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이렇게 떠요. 자, 보고 대답해요. 법령상 일반 공업지역이라 함은 일반적인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OX. 꼭 그렇게 떠. 왜 그렇게 뜨냐면 기본서에 가면 일반 상업지역의 정의가 일반적인 상업 업무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거든. 그렇게 나와. 따라서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 공업지역을 시험 문제 내면 무조건 일반적인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럼 무조건 틀려. 다시 일반 공업지역은 뭐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거 정리하고. 자, 준공업지역 보세요. 준이 들어갔으니까 본래의 기능에다가 공업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죠. 자,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자, 경공업 그 밖의 공업 밑줄. 자, 공업 기능입니다.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밑줄. 이게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 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이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얼마만큼 센스 있는가 보겠어요. 서울특별시는 100% 준공업 지역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봐요. 준공업 지역은 그 보고 대답해 보고 중화공업이나 공예성 공업이 들어올 수 있다. OX. 꼭 OX 물어보면 치킨 방식,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해서 절반씩 나와. O반, X반. 짬짜면 방식이야. 다시 봐봐.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준공업 지역에는 공예성 공업이나 중화공업 등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에? 있다지. 기타 공업에 경공업 이외에 기타 공업에 다 이런 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공예성 공업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고.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신도림역만 가더라도 신도림역 앞에 대성연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타이어. 개봉동에도 뭐가 있었냐면 오리동 가기 직전에 친목귀가 있어? 시멘트 공장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저기가
동부제강이라고 해서 이게 철강 회사가 있었어요. 쇳물 막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중화고금이라 공해성 공업들이 성수동에 직물공장, 염색, 그리고 창동에 제지 펄프 공장도 있었고 다 있어서 준공업 지역에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서울특별시 지금은 거기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신도림역 앞에 가면 대선영탄 자리에 있었던 건축물 45층인가 무슨 큐브로 해서 들어왔던데 거기 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림역 앞에 맞은편에 또 한국타이어가 있었다고. 한국타이어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그냥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대. 그러면 한 오후 서너 시가 되잖아요. 그 인접 거기에 아파트 남성 아파트라고 두 동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벽면을 이렇게 만지잖아. 새카매. 그런 때가 있었다고. 지금은 다 유곽으로 다 나갔지만 그래서 다 들어온다. 서울특별시는 준공업지역만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서울특별시를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전일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나옵니다. 보생자 나오죠. 11, 12, 13 묶어요. 녹지지역이라고 써야죠. 녹지지역 이렇게 한번 딱 써놓고 보생자입니다. 나와요. 자, 보전녹지역, 생산녹지역, 자연녹지역 나오죠. 그 밑에 14, 15, 16 묶어요. 관리지역이라고 딱 쓰고 보생계, 보생자, 보생계 따르세요. 보생자, 보생계 보생자, 보생계 보생자, 보생계. 자, 잠깐 이제 여기 봐야 돼. 여기. 자, 여기 봐요. 잘 봐요. 보전 녹지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이 내용이 크로스돼요. 바꿔집니다. 생산 관리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의 내용이 크로스돼요. 바꿔집니다. 구분해야 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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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 별표. 다 별표. 6개. 다 별표. 아, 중요하다. 구분해 줘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자, 별표, 별표, 별표. 지금 인문수 단기수 이거 구분해 주면 나는 더욱더 고맙겠고. 자, 여기 봐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자, 이건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라는 말이 있죠. 보전이 들어가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생산관리지역은 생산이란 말이 나오면 농업생산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거고, 계획관리라는 건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잘 봐요.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구분하는 거,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구분하는 건 관리지역,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관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관자가 들어가는데 관자에서 아자를 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야. 다시, 관리지역이라는 말에 관자를 아를 빼면 상당히 곤란하죠. 따라서 뭐뭐로 곤란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관리지역을 뜻합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은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딱 떠요.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생산이니까 주변의 용도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도시지역에 여기가 공업지역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 논밭이 있는 거야. 이걸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상당히 행위 제한이 세다고. 여기서 공장 내뿜는 매연 내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쪽 지역에 있는 요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겠는데 요건 좀 그렇단 말이야. 요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여기에 빼어난 자연환경이 있어. 빼어난 자연환경이 있는데 이쪽에 지정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는데 공장하고 연에 접해 있단 말이지.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공장이 없어야 되거든. 또 여기 지정해버리면. 그래서 지정하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이게 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따라서 뭔뭘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녹지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려요.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체킹. 자, 관리지역부터 체킹하겠습니다. 14번 봐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알 거 없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 부분부터 밑줄 긋습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밑줄 긋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네모. 자, 별표 칩니다. 이걸 농림지역으로 바꿔도 안 되겠죠? 자, 보전관리지역은 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곤란 동그라미 쳐요. 곤란하다 하면 녹지지역이야 관리지역이야? 옳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번 갑니다. 생산관리지역 나오죠? 자, 농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밑줄 그어야죠. 농림지역 네모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밑줄 긋고 곤란 동그라미.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면 무슨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자, 녹지지역 가요.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자, 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거든요. 뭐뭐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다 하면은 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죠. 보전녹지지역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 보전이라는 두 글자하고 녹지라는 이 두 글자를 내용을 크로스시킵니다. 바꿔요. 뒤집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녹지공간 보전이에요. 녹지공간 보전 이렇게 되어집니다. 녹지 보전하면 크로스시켜가지고 보전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 생산 녹지지역은 요건 생산은 농업생산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보전 녹지지역 보세요. 11번.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자, 다른 건 놔두고 녹지공간 보전에서 녹지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쳐요. 이걸 뒤집으면 보전 녹지지역이 됩니다. 그 하나만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봐요. 자,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밑줄. 자,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생산 녹지지역, 생산 관리지역.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생산 관리지역이라 하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OX. X 생산 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지역 내에도 논밭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논밭 있는 곳이 있죠. 도시지역 내에도. 그런 데가 바로 생산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자, 자연 녹지지역 나와요. 도시공간의 녹지공간 확보 등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 이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 허용 밑줄 별표 칩니다. 이 부분만 잡으면 돼요. 자, 잠깐만. 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우리 도시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이용이거든요. 녹지지역은 보전입니다. 보전이기 때문에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녹지지역은 원래 안 하는 지역인데 무슨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거다? 자연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한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는 개발하면 안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에 들어가면 자연 녹지지역에 한해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이런 내용도 공부해. 그러면 이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 녹지지역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녹지지역이 토지용 가치가 높아서 땅값이 좀 비싸겠어요? 자연 녹지다. 이게 개발되는 땅이니까 어쩔 수 없다면 이걸 개발하라는 거야. 다른 걸 개발하지 말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계획관리죠. 16번이죠. 계획관리죠. 자,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편입의 예상 밑줄 긋습니다.
지역이나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밑줄.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밑줄 긋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자, 계획관리 지역.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 별표 쳐야 돼요.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무슨 관리?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나왔죠?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뭐 중요한 건 없어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한번 거요. 도시지역에 속하는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도시지역 내에는 농림지역이 없다. 그냥 도시지역 내에는 논밭이 있으면 생산녹지지역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예.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자, 농업진흥지역 밑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입니다. 자, 보전산지는 이 산림청장이 지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정하지 않은 곳은 준보전산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뭐 알 건 없고.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임야죠?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농림지역은 농사 짓고 그리고 산 있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논밭 있고 산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서 8쪽 18번. 자, 거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요. 이거 별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별표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다시 읽어요. 잘 이해하면서 읽어요. 읽어요. 읽었어요? 내가 생각하면서 읽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 거니까 한번 다시 눈길 한번 쳐봐. 질문할 거니까. 자, 봐요. 자, 한번 읽었죠? 그러면 이런 말을 했으면 이 말이 문맥에 맞는 건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건가 한번 봐봐.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및 수산자원을 말한다. OX. 그게 말이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야. OX를 떠나서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봐봐.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자체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러니까 문화재 석가탑 다보탑 자체가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석가탑 다보탑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경주 남산 일대까지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상수원 이 수돗물 자체가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야. 이 수돗물을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팔당댐 이런 부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빼어난 자연환경 자체가 이 추상명사인데 뭔 놈의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해서 나와야지?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는 보전해. 그리고 한 가지는 보호 육성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다음 중에서 보전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주거환경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주거환경 골라야 돼. 그리고 고를 수 있겠어요? 나 이건 별표 쳤어. 나 별표 쳤다고. 잘 봐봐. 자, 여기 봐봐.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어의 정의야.
우리 선생님들 처음 공부할 때 아무래도 자연환경 산이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엄청 이렇게 넓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 산 임야 어디 있어요? 없죠. 산 없잖아. 산이 여기 들어간다니까. 임야 산이 여기 산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볼 거야. 수자원 수가 들어가네. 상수원 수가 들어가네. 수산자원 수가 들어가죠. 그죠? 이 수자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물의 자원입니다. 말 그대로 뭐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자원들이 다목적댐 있는 거, 뭐 이런 것 등에 해당이 되고 소양강댐 이런데 상수원 수돗물이에요. 팔당댐 수돗물 이렇게 되어지고. 자, 수산자원은 물속에서 나는 자원을 얘기하니까 우리 물고기 종류 굴, 오징어, 명태 뭐 이런 것들, 김, 전복 모두 다 수산자원에 해당이 돼. 그러면 이마트 가가지고 굴 2봉지가 들어놓여 있으면 오,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2봉지가 들어놓여 있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굴, 이 명태, 오징어 이런 걸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가두리 양식장이 있고 하는 통영 앞바다 이런데 전복 양식장이 있고 하는데 저기 태안반도에 무슨 김 양식장이 있고 하는데 이런 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된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자, 봐요. 자연환경. 이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디냐면 국립공원이에요. 뭐 설악산이다 막 이런데 이런 데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안 갯벌입니다. 고창에 뭐 우리 습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 해안도 마찬가지로. 자, 생태계 우픈업지 있고 을숙도 있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생태계 보존이죠. 석가탑, 다보탑 경주 남산 일대입니다. 이런 것 등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에요. 석굴암 뭐 이런데. 수산자원은 뭐 굴, 도다리, 덮치 이런 거.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우리 이제 좀 1년간은 다른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자제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부는 부동산 공부 이 공부만큼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몇십 배 몇백 배로 빠져요. 그래서 저도 저 주변에 친인척이라든지 친지 그리고 제 친구들 이제 회사에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공부를 좀 하라 그래. 내 말 잘 들으면 영악하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내 말 안 듣는 분들은 친지 중에서도 한 2명 있었는데 나중에 크게 어려운 일을 겪어. 그런 일을 겪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일을 않는다 하더라도 할 만한 공부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면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네,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아무튼 정말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대학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매진 한번 해봐요. 그렇게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락을 떠나서 10월 26일이죠. 내년에 10월 26일 시험을 보고 딱 나와서 내가 후회 없이 한번 책을 봤다. 원 없이 봤다. 내가 코피 터지게 한번 봤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삼겹살 넣고 내가 더 이상의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나 이걸로 족한다 라고 할 정도로 원 없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삼겹살 넣고 소주 한잔 할 때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부니까.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절제를 좀 해야 되고 어디 모임 나가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장년층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순화를 시켜야 돼. 그거에만 매달려야 돼요. 그거에만. 다른 거에 매달려주면 여러 가지 이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우수니까 목적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책만 보는 걸 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공부만. 그래서 이건 평생 이런 건 자기 직업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거 꼭 딸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연세가 다른 데는 저하고 같은 나이나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한다고. 우리 나이 50대 중반 넘어지면은요, 집에서 사모님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인중개 사무실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막 책상을 막 친다고. 맞아 맞아. 나이 먹을수록 마누라가 우리 와이프가 뭐 남자가 돼가지고 죽겠다고 해. 옛날에는 뭐 이게 잔소리가 없더니 요즘에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죽겠다고. 아이고, 집에 있기가 싫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남자 스님들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누라가 나중에 큰 소리 치고 어차피 졸혼도 생기고 이혼도 해야 하니까 하나 그냥 다 가져가고 나 이거 하나를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신 있게. 농담입니다. 자 이거 봐요. 제가 농담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정의를 꼭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 한번 세워볼 거예요. 세워보는데 우리 전용 주거지역부터 이렇게 제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세 가지죠. 이 6가지입니다. 7, 8, 9, 10이죠. 11, 12, 13, 14, 15, 16 그리고 17, 18, 19, 20, 21 해서 21개로 용도지역을 세분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눈을 감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쭉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걸 다음 주까지 해주셔야 돼. 외워가지고 와야 돼. 눈 딱 감고 딱 들어놓아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막 하면서 쭉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해주셔야 돼. 그거 해주셔야 제가 이제 일수란 딱 들어가서 탄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55에 6657 갈팡질팡 철철철 개사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걸 안 해주면 못한다. 그때 가서 또 이거 또 계속 이것만 하면 1년 내내 30점 나와. 30점. 30점이면 안 돼. 60점 맞아야 되거든. 60점 어떻게든지. 내가 60점 이상 맞추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 대신 따라줘야 돼. 협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조금 쉬겠습니다.